안녕하세요. 보물함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 풍미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순위 청약 개시했다고 엄청실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10채 중에 7채가 미달. 다자녀, 신혼, 거의 외면 정도가 아니라 참패 수준이었죠. 청약홈 소진율 39%에 그쳤습니다. 이모저모 다른 이유를 따져봐도 분양가가 좀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부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포라는 포지션, 서울과의 접근성을 따지자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경기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롯데캐슬이 들어선다라는 관심이 폭주해서 한 12,000명 정도가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그런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저조한 성적 이어지고 있고요. 역시 분양가 27평이 6억 2천이야. 김포에서 아무리 신축이라고 그러고 김포 한강 신도시라 하지만 6억대가 넘는다는 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분양가라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30평대 넘어가면 거의 7억대 가깝습니다. 아무리 서울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풍무역이 가깝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은 어떤 이 분양가 스멜이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권,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있는 경기권의 분양단지, 뭔가 좀 애매한 입지에서 분양가를 높게 때리고 나오면 역시 손절 양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특별공급 청약 접수 현황만 보더라도 358세대에서 100세대 될까 말까 한 특별공급 신청 현황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지금 이 금리 자체가 은행에서 주담대 금리 서서히 낮춰간다라고 말을 하고, 중앙은행, 특별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린다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지만, 어차피 대출이라는 건 맞다이잖아, 맞다이. 내가 대출 창고 똑똑 두드려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딱 서게 되는데, 지금도 역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 일단 노크를 해보면 워낙에 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 자체가 높았던 터라 금리 문턱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자격 조건을 굉장히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금리 낮춘다 해도 실질적으로 차주들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신축 분양단지가 고전을 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1472원 찍었다고 해서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뚫었다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오늘 막상 또 뚜껑 열어보니까 1477원까지 지금 올라갔다 살짝 진정이 된 상태인데, 아마도 1,500원까지는 순항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원화만 이런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엔화와 위안화, 지금 샌드위치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원화 가치잖아요. 유로화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은 계속적으로 불도저처럼 모든 세계 각국의 자국의 통화 가치를 밀어내고 있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환율 상승은 결국 아파트 원가 상승분 분양가 업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건설사들 분양가 못 올려서 안달이 났는데 얼싸구니 조차 환율 딱 올라버리니까 원가 상승분에 대한 어떤 원망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아니 원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가 어떻게 분양가를 안 올릴 수가 있느냐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할 가능성은 높겠고요. 반대로 기존의 구축값을 깎아내리는 이 바리깡 역할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 그 주변국의 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이론대로라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올라서야 되는데 이 시대는 완전히 붕괴됐다. 이제 달러가 모든 걸 흡수하는 블랙홀과 같은 어떤 이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리깡 역할을 합니다. 모든 자산 가치들을 상대적으로 다 낮춰버려. 그리고 부채에 물려있는 한국 아파트 시장은 자산 가치 확대가 아니라 감소가 되는 추세로 전개가 될 가능성 높겠고요. 당연히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구매 지수 하락은 거의 거래가
업종이 될 만큼 거래 절벽에서 거래 손절에서 거래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 앞으로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 높겠고요. 심지어 가장 무주택자들이 접근이 쉬웠다고 했던 사전 청약마저도 줄줄이 핵심 입지에서도 취소가 되고 있어요. 파주 운정 3지구 주상복합 3, 4블록 여기 얼마나 핫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운정역이 거의 딱 붙었다시피 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에서 계약을 손 놔버렸어요. 그래서 944가구가 그냥 한꺼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첨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일단 파주운정 GTX 역세권 깃발 꽂았다 탁 하고 안심하고 있는 순간 이게 사업 자체가 빠그러지다 보니까 이거 전세 부분하고 이게 내가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좀 옮겨가야 되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굉장한 이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GTX 운정역을 끼고 있는 곳이어서. 왜 여기가 취소가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죠. 그리고 인천 가정 2지구 우미림 B2블록도 전격적으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백지화 돼버렸고, 지금 강원도 원주시 원주 태장 AT블록 역시도 주택건설 사업이 지난해 말 취소되면서 거의 400가구 이상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어떤 이 황당한 사건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공공분양에서 사전 청약은 거의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고 뉴홈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건데, 공공분양도 서울 도심이나 아니면 경기권 핵심 인접 지역에서 하는 곳들만 골라서 필터링 해야 될 그런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겠고요. 무순위 공공분양 경매의 눈독을 둘 수밖에 없는 거고, 비교적 틈새를 보이는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축은 어차피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4월 위기설이 그냥 설로 끝나지 않고 확실한 어떤 자산 가치의 대변, 토제 해제가 강남 상구의 아파트 값을 살짝 끌어올린 것처럼 지금의 대외 변수, 자본시장의 변화는 구축의 자산시장, 지금 호가세 하나도 변화도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거 끝까지 버티기 위한 어떤 전략이고, 이거 결국에 가두리 깨지게 됩니다. 결국 이 가두리로 수요가 몰려들지 않기 때문에 자체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본시장의 유동성 충격이 어마무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당장 어제 코스피 2400선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늘 2500선 턱걸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금 자본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공매도가 31일 날 시작이 됐는데 외국 자본 밀려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거꾸로 되는 지금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제 두 달 만에 2500선 내주면서 2.6% 지금 하락했는데 오늘 1.3% 코스닥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이거 살짝 반등하는 거고, 결국에 가서는 자본시장의 이 유동성의 엄청난 이 역류 현상이 아파트 시장을 한번 흔들어 깨울 정상적인 궤적으로 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구룡마을 재개발 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왔죠. 3,800세대 대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 이익공유형도 한 1,200채 정도 돼서 소형은 한 5억대 정도면 충분히 개포동 쪽으로 진입가,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죠. 개포동 양재역을 끼고 있는, 매봉역도 끼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선에서 진입할 수 있는 공공분양은 아마 이후로는 전혀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내 집 신혼 예비 부부들에게 600채 이상 공급하고 한 1200채 정도는 뉴홈에서 한 5억대 정도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여기 입지는 괜찮죠. 약간 역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강남권인데 어디야, 그죠? 양재역, 매봉역을 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포동이라는 어떤 인프라에 진입할 만한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동구치소, 송파 창의혁신구역 여기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죠. 1단지, 2단지 1200채 나오게 됩니다. 이익공유용으로도 여기가 풀리게 돼서 소형은 5억대로 나오게 되고요. 오금역, 그리고 계룡역, 경찰병원역 트리플 라인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가 딱 이렇게 잡고 있는데, 아무튼 송파에서는 가장 좋은 어떤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어떤 공공분양은 좀 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전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전 청약 부분에 있어서 경기권이나 또 뭐 교통 호재를 물고 있는 곳들은 좀 걸러야 되는, 뭐 건설사 자체가 사업성이 안 되니까 당장 다이 해버리잖아.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걸으시고 서울 도심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뉴홈 스타일의 이익 공용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이 미국의 관세 폭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버린 이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구축 시장은 완전히 떡락할 가능성 아주 많아요. 이 폭락을 위한 폭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서남북 경제적인 어떤 이 악영향이 계속적으로 지금 아파트 가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건데, 이게 그전에는 상승적으로 쭉 하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궤적을 가졌다면 이제 정상적인, 정말 모든 사람들의 손끝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이 산업체가 관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제 근간이 받쳐주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미국 수출 기업의 부품 원자재 납품하는 기업이 뭐 20%가 지금 넘고 완제품 수출하는 기업이 뭐 21%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산업의 어떤 이 뭐랄까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0% 성장까지도 영국에서 지금 뭐 영국 금융기관에서 0.9%로 지금 잠재적 경제 성장률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 거의 뭐 1.5에서 1.7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0%대로 내려간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전망이 안 좋다는 그런 어떤 이 뉘앙스를 주고 있고요. 당연히 뭐 미국의 자본시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의 금융시장을 뽀개버리기 위한 관세 장벽을 세우는 이 트럼프의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가상화폐와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중국이 결국엔 금융시장을 열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의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은 또 단기적으로 불장이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어떤 측면을 또 고려하고 트럼프가 계속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호재까지도 비껴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한국의 아파트 시장이다. 이유는 부채에 물려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달러로 가기 때문에 환율과 금리는 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겠고, 이런 이유 때문에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토제 다시 재지정된 다음에 6,000건에서 100건 정도 지금 1, 2주 상간에 늘까 말까입니다. 아마 6,300건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겠고요. 6,100건. 오늘이 4월 1일이니까 조금 더 올라간다 치면 한 6,300건에 400건에 끝나는 어떤 거래량을 보이겠네요. 아마 또 3월달 넘어가면 다시 3,000건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역시 구매력 감소가 뭐 내수 침체를 계속해서 저격하고 있고, 이런 양상은 결국에 가서는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다. 결국 서울에서 분양해도 서울원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어도 뭐합니까? 지금 뭐 무순위 주까지 나왔고, 뭐 99가구 잔여 물량 털어내려 했지만 오늘 55가구 다시 나왔어요. 99가구 중에 55가구. 나머지는 다 계약서 찢었다는 얘기죠. 50% 이상이 포기했다는 얘기. 이런 양상이 생기는 거 결국 뭐 월계동에 위치한데 뭐 5구제곱이 지금 뭐 10억이 넘어가. 아이고 좀. 아니 노원구에서 20평대가 분양가가 10억이 넘어가면 이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잔여 물량이 안 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무순위들은 조금 걸러내셔야 되겠고, 세종에서 나오는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지난달에 나와서 3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죠. 아니 이게 한 200만 명인가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무시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번에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 분양가가 매력적이죠. 3억대 분양가. 그것도 84제곱이. 그러니까 주변은 한 매물로 나와 있는 게 한 8, 9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순위도 무순위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잘 분별해서 선택의 폭을 좀 넓혀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앞으로 똑 떨어지는 포인트 분명히 올 겁니다. 미국의 경제 침체,
뭐 침체 안 온다라고 말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관세 영향 때문에 엄청난 하방 압력 받게 되겠고 한국 아파트 시장 거의 위기감에 휩싸일 정도로 집값 자체가 엄청난 조정기를 겪게 될 겁니다. 환율과 관세는 태풍의 쌍눈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점의 기회는 단군 이래 최대 찬스를 몰아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히 지금 동서남북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호재보단 악재의 그 영향력들이 거의 맥시멈, 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토제 재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 위축된 분위기는 더욱더 이런 영향 때문에 특별히 구축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상당 부분 조정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빰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